이것은 제가 설명하는 BBK 이 사건에 관한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지금은 2018년 1월입니다. BBK 사건의 본질은 주가 조작이 아니고 공금 횡령입니다. 주가 조작이라는 부분을 파고 들어가면 나중에는 허탕을 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일을 했다면 보람이 있어야죠. 자, 그러면 주가 조작과 공금 횡령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모든 종류의 공금 횡령이 아니고 이 주가에 관련된 공금 횡령을 뜻으로 얘기했었습니다. 주가 조작은 어떻게 완성되느냐 하면은 조작자의 주식을 팔아서 조작자의 개인 구자에 돈이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주가 조작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냥 어떻게 적당한 방법으로 가짜를 써서 주식 가격을 올렸다. 그것만으로 주가 조작의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주가 조작의 완성 단계는 개인 구자의 돈이 수북하게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금 횡령이란 건 비슷하지만은 회사의 신주식을 팔아서 회사의 구자에 돈이 들어오게 한 다음 그 돈을 들고 튀는 것을 말합니다. BBK 케이스는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신주식을 팔았고 그 돈이 회사에 모여 있었고 그리고 그 돈을 들고 튀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식을 팔았다. 그게는 일치하는데 이 구분이 왜 필요하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았다면 돈이 개인 구자에 들어올 것이고 회사의 신주식을 팔았다면 회사의 구자에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돈을 들고 튀었다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말이 내 돈을 왜 가지고 왔나 하고 따라올 것이고 주가 조작을 해가 그런 식으로 했다면 왜 가치 없는 주식을 가치 있다고 거짓말을 했느냐 이렇게 따라오겠죠. 그런데 미국에까지 따라간 그 피해자들은 전부 왜 내 돈을 들고 튀느냐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그 따라간 사람들의 승소 판결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2007년 12월 5일 검찰 발표문이 있기 얼마 전, 약 반달 전의 기사를 한번 봅시다. 여기 링크를 이 세 가지를 여기 달아놨는데 이 세 가지는 나중에 이 동영상 밑에 요 링크를 걸겠습니다. 그 클릭만 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그게 보면 공금 횡령의 완성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출된 자금은 회계장부에는 김경준이나 그의 처의 명의로 가지급금이나 전도금 명목으로 기장되었다. 가지급금, 전도금, 앞으로 이 돈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기장이 되고 이제 돈을 가지고 갔죠. 그리고 그걸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이제 이것이 공금 횡령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는 설명도 그 기사에 나오는데 이 기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질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는 김경준의 개인적인 부채를 갚기도 하고 BBK의 부채 중 일부를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좀 더듬해가지고 이 말이 이상한 거 있습니다. 갚는데 사용하는데 이런데 사용하는데 사용되었으면 이 제가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갚는데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특히 이 의문이 가는 것은 BBK 부채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BBK 부채라고 이렇게 썼을 때 그 BBK의 돈을 부채의 형태로 집어넣었다고 말해지는 그 회사 이름은 이게 오리엔스, 심텍, 대부전공 뭐 이런 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 오리엔스, 심텍, 대부전공 이 대부기공이죠. 대부기공 지금의 다스 이 회사들이 BBK에 돈을 맡긴 것은 투자를 의뢰하기 위해서 맡긴 것이지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뭔가 기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기사를 쓴 분이 이 금융관계 전문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부채였느냐? 그러니까 BBK가 오리엔스나 심텍이나 대부기용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냐 아니면 투자를 받은 것이냐 그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찰 발표문을 한번 봤습니다. 검찰 발표문을 봤는데 이게 꺽쇠표 괄호 속에는 전부 제가 끼워 넣은 말입니다. 앞뒤가 안 통해 가지고
이 끼워 놓은 것을 쏙 빼고 이렇게 보면 이것이 과연 부채였는지 아니면 투자 의뢰금이었는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구분이 되지 않은 이런 어렴풋한 상태로 이 횡령에 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지금 이 검찰 발표면 이상하게 횡령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없고 그럼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이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횡령을 했을 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뭐냐면 그 횡령을 뭐 하는 데 썼느냐. 오리엔스, 심택, 대부전공, 이 사람들에게 왜 돈을 주느냐. 거기에 의심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의뢰를 하고 나면 그것이 이익을 보면 의뢰한 사람들이 가지고 갑니다. 손실을 보면 그 투자 의뢰한 사람들이 그 손실을 부담합니다. 투자 자문회사가 가지고 가는 것은 수수료밖에 없습니다. 가끔 가다 보너스도 약간 받지만은 근본적으로 손실과 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 투자자들이 지는 겁니다. 그러면 김경준 씨가 BBK를 해서 투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럼 그냥 안 줘도 되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었으며 왜 횡령을 해서까지 돈을 줬는지 그것이 의심이 가죠. 그럼 그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거 개인 이런 거 다 합해서 약 22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220억이라는 돈 중에는 다스의 돈, 스위스에 가 있던 140억이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140억을 못하면 360억이 되죠. 360억이라 되는 돈을 이 사람들에게 돈을 갚아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횡령 금액은 얼마냐? 어떤 곳에는 319억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384억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횡령한 거의 모든 돈을 BBK 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데 썼다는 거죠. 그 왜 돌려주었을까요? 그것이 의심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검찰 발표문은 편리하게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게 그냥 적당하게 하고 자식 건드리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럼 그것이 부각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그러면 바로 이 오리엔스, 대부기공, 지금의 다스 이런 회사들 중에 어떤 부분은 또는 개인 이런 회사 어떤 부분은 이 사람들이 투자했다는 이 돈이 실질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자산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주가 조작을 해버리니까 가다가 힘만 빼고 아무것도 우리가 건질 것이 없잖아요. 이 귀한 시간을 써서 뭔가 시작을 했다면 결과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과로 가는데 도움되는 기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최근의 기사인데 1년 반 정도 전의 기사인데, 이거는 여기 말하는 이 오리엔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리엔스 캐피털 회장 쪽에 거기에 보면 투자금액이 나와 있죠. 우선 우리가 아까부터 있었던 요 의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이 투자금, 이 부채가 아니고 투자금입니다. 투자금. 그리고 요 기사를 자세히 보면 그것은 이 조봉년 전 오리엔스 캐피털 회장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뭔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좀 더 야하게 말하면 혹시 이 돈이 이명박 회장의 차명자산이 아니었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자산이 아니었을까, 그런 의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의심을 우리가 풀어야지 그걸 놔두고 뭐 하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BBK 이야기를 아예 그만두든지 아니면 이 주가 조작이라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바에야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소리만 복잡하고. 전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탄의 발사수도 아니고 포금도 아니고 명중입니다. 이거는 그냥 포금에 불과합니다. 시끄럽기만 하죠. 자, 그러면 공금 횡령 여기 우선 초점을 맞추고 여기서 우리에게 꽉 짜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십시다.